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의 정의까지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넘겨 보시면 그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교재상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씩 제가 이렇게 내용을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든 것도 있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더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첫 번째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유무상 거래 불문 이렇게 옆에 써 있고요. 괄호 해가지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상 거래만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좀 이렇게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그 나왔던 문제 중에 그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의 정의와 관세법상의 수출의 정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바로 뒤에 보시면 저희 관세법상의 수출도 나와 있기는 한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관세법상에서 수출이라 함은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국 물품 같은 경우는 뭐 5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이렇게 채취하거나 포획한 어떤 수산물 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같은 경우는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 것들을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든지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저희 그 대외무역법 상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로 봤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국내 개념 안에 보세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관세법 상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국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의 제한을 받는, 법의 어떤 규제를 받는 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을 국내라고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외무역법 상에서도 국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관세법 상의 보세 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있는 물품이 보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했을 때 관세법 상에서는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그 특정 지역에서 보세 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세 구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의 정의가 다르다. 일단은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물품만 얘기하는 게 관세법이고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의 범위가 넓잖아요. 물품, 용역, 무채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관세법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만을 말했지만 대외무역법상에서는 그 형태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물품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들도 유상거래는 또 포함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뭐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만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용역의 수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그 대외무역법 시행령상에서 라랑 마목 같은 경우는 용역이랑 무채물 같은 경우는 무채물이 아니고 저희 물품의 이동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외무역관리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게 지금 당장 급하게 할 건 이렇게 깊이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